여당의 당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최근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에 대한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윤심은 어디에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난 3일경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각 주요 인사들과 관저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여권 인사와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최측근 인사라며 특히 이 장관의 방문은 여권 내부를 향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권 핵심 인사들과도 관저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과 부부 동반 만찬을 시작으로 여당 지도부를 초청했고 유력한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과도 3시간가량 단독 회동했습니다. 끼리끼리 정치죠. 그게 무슨 관저 정치예요. 관저에는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같이 대화의 물꼬를 두고 이렇게들 하지요. 동네 개모임의 그 회장도 그렇게는 안 해요. 야당의 지도자들을 아예 싫은가 봐요, 만나기가. 아주 포용력 없는 편협한 대통령으로 이제 결국 가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로 정치적인 어떤 공격의 화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부탁 아니겠습니까? 야당과 치열하게 맞서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불통선언 또는 전쟁선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보세요, 친구. 아니 왜 제가 아니 근데 신녀님을 부정한 비대위원 지금. 아니 저는요 제가 보기에는 윤심이 어디 있을까? 저는 아마 대통령 마음 지금 본인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누구를 이뻐해도 그 사람 했더니 우리 총선에서 망합니다. 그럼 그 사람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고요. 우리 당원들도요. 한 80만 명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도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굉장히 현명해졌어요. 전략적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당원들도 총선에서 이길 후보, 이런 후보를 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말씀이 맞는데 그럼 왜 자꾸 관저에 누굴 부른 거를 공개하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 의원을 할 때 한 번은 청와대 가서 저 문재인 대통령하고 밥을 몇몇 의원이 먹은 적이 있는데 갈 때까지도 대통령을 만난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노영민 비서실장하고 밥을 한 끼 먹자. 갔더니 이제 대통령 그건데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자꾸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면 그게 또 여러 가지 추측을 낳고 해서 안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반응이 나왔지만 사실은 그 대통령하고 그런 식으로 만나는 건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이게 대통령실에서 알린 것일 것이다 하는 여당 관계자의 말도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만약에 대통령실은 거기에 대해서 불쾌해하는데 참석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라면 저거 안 하는 게 맞거든요. 저도 뭐 대통령께 뵙자고 하면 대통령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십니다. 예. 그래서 관제 뵙자 하면은 그래 와라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나는 나 스스로 자각론을 하지 대통령의 인식을 팔고 대통령 만났다고 해서 세상에 예. 아니 그게 언론 플레이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 특별한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단지 문제는 뭐냐면 관절 갔다 온 분들이 너도 나도 네. 자기 정치한다고 해서 윤심을 팔고 있는 거 그게 문제다라고 봅니다. 김종혁 의원님이 여기 나오셔서 그 당원들이 결정하는 거고 대통령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거고 당원들도 현명하다고 백날 얘기를 해봤자 대통령이 밤마다 몇 명씩 데려다가 밥 먹으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 영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죠. 왜 수가 관저에서 있어요. 저걸 하시는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밥을 먹으면 통상 비밀로 해야 된다라는 초식을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따를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긴 그렇죠. 아니 이 말이 정확한 거예요. 이 말이 정확한 게 왜냐하면 저희 비대위원들 갔을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이전에 많은 장소에 가봤지만 안가에 가서 밥을 몇 명이 먹기 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자유롭게 먹는 걸 처음 봤어요. 앉아서 대통령 얘기하고 있는데 지방방송을 옆에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그거 한번 얘기했다 제가 되게 까였는데 왜 야당 의원들을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이런 사람들 말고 그냥 한 7, 8명 아름아름 연락해서 대통령하고 소주나 한잔 하시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거 건의를 했더니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번 갔다 오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물어보고 관저가 어떻더냐. 그러면 거기다 대고 뭐 나빠 이렇게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참 이번에도 그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부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전에는 왜 사람들을 안 만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도 비대위원들을 만나고 나서 우리 이거 자주 합시다. 나도 저녁에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될 테니까 여러분들 얘기를 들을게요. 라고 얘기해서 지금 계속 불러서 사람들 만나고 있고 아마 그런 순서가 진행되다 보면 분명히 야당 의원들도 만날 거예요. 근데 야당 의원들은 좀 조심스럽죠. 왜? 두 당의 갈등이 지금 극에 달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만나시면 안 된다라는 건 당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뭐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원내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 부르면 되지 않느냐. 그럼 갈라치기 한다는 또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무슨 조홍천 의원이라든가 지금 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면 이거 공작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관저에서 다른 게 가는 게 아니고 저녁에 의원들 불러서 얘기도 듣고 그러는 건데 지금 그거를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을 한동훈 대망설처럼 막 이렇게 대표설로 이렇게 확대했듯이 지금 말씀하는 거 보면은 아니 근데 그거는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아니 당 지도부를 불러서 벽이 없이 저녁을 드시는 건 좋은데 굳이 그 며칠 전에 세상의 친윤 의원으로 윤핵관이라는 그 별칭이 붙은 의원들을 불러서 밥을 먹으면 당연히 언론에서는 당 지도부보다 이 사람들이 세다고 기사가 나갈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예측을 못하냐 이게 답답한 거죠.